7장의 13번째 주제 지혜롭게 살기, 정신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 중에서 15번째 소주제에 책 읽기를 요약합니다. 힘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에는 시대적 한계, 지역적 한계,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한 한계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독서이고,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기가 아는 것만 확인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는 자기 생각을 멈추고 저자의 경험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자기 한계를 조금씩 넘어설 수 있습니다. 책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고전으로 분류되는 책을 선택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골라 읽으면 세상을 바로 보고 잘 대응하는 힘이 생기며 책을 고르는 능력이나 보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책 읽기는 어린이에게도 중요한데요. 독서를 비롯한 폭넓은 경험을 하다 보면 어린이에게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발현되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16번째 소주제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기를 요약합니다. 즐거운 것을 먼저 하면 그 다음 것은 하기가 싫어집니다. 반면 즐거운 일을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렇지 않은 일을 먼저 하면 별로 즐겁지 않은 일도 할만해집니다. 뒤에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희망도 생깁니다. 17번째 소주제에 형편에 맞게 살기를 요약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살면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돈, 지식, 인간관계 모두 형편에 맞지 않게 하면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또 자기 형편에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형편에 처하기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 중에는 자기가 사는 실제 모습과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만큼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보통 아침부터 힘들어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금 현재의 삶만이 있게 해야 합니다. 삶이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삶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찾고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네, 세 장이나 되니까 길었는데요. 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래가 이제 4장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요. 네. 독서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독서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앞에서도 독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좀 남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줏대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뭐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피상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내 생각을 재확인하는 그런 독서 경험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줏대 있는 독서와 또는 이제 그 반대편에서 그 자기 생각만 반복하는 그런 이제 왜곡된 독서 요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독서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줏대 있는 독서 그 좀 말이 뭐 그냥 듣기에는 참 괜찮은 말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말만 따라가는 거 그것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줏대 있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있고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힘은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이랑은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시대적인 한계도 있고 또 자기 직업으로 인한 한계도 있고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배울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큰 게 책이에요. 책을 쓴다는 거는 그 책 출판부터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책이면 놓을 수 있는데 책을 이제 쓴 사람들은 보면은 경험을 이제 충실히 한 거예요. 그 이제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같이 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또 경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또 심도 있게 면밀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거기서 줏대를 운운하면 좀 말이 안 되죠. 줏대 운운하면 뭐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그 뭐 저자의 말만 따라간다는데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 경험을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잘못하면 말을 따라간다, 말만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는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봐요. 책은 여러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어쨌든 책을 쓴 사람들은 뭔가 충실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이제 그 경험을 같이 하면서 아, 세상에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정확히 보는 거예요. 이래. 이제 그걸 뭐 평가하고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 어떤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할 때는 그 사람이 뭐 시행착오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난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아, 세상에 이치가 이렇구나. 또 요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하면서 그런 일어난 일을 면밀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면밀한 눈을 가지면 자기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른 사람. 그랬을 때 거기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고기 잡는 뭐 고기를 뭐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물살이 뭐 이럴 때 저럴 때 그럴 때 거기에 적합한 거를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을 가지는 게 나는 독서를 통해서도 가질 수 있다 봐요. 다른 사람이 다양하게 그 예를 들면 외교관이 쓴 걸 보면 외교관이 다른 나라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속에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하면 거기서 뭘 배우게 되면 자기한테 일이 닥쳤을 때 거기서 뭔가 올바르게 뭘 하게 돼요. 그런 점이 난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어떤 관점이랄까 그런 태도를 떠나서 뭘 하게 되면 독서가 충분히 어떤 효과가 없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의대 다닐 때 방학 때 내가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이제 방학 때만 봤죠. 나는 살아온 시대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 당시엔 국민학교로 갔죠. 국민학교는 이제 중학교 시험을 쳐서 가니까 국민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입시 준비를 했어요. 또 입시 준비가 없다 할지라도 책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고 또 뭐 여행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도 또 입시를 했고 의대도 또 학기 중에는 되게 시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의대 방학 때 이제 책을 보고 그때 보니까 이 고전이 참 중요하다는 걸 고전은 보통 재미없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재미없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를 내가 하게 된 거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한 10년간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여러 직업의 사람들,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좋은 책이다. 읽자. 이래가지고 읽었어요. 나중엔 추천도 받고 읽을 때, 아, 독서가 참 소중하구나. 그러고 독서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내 나름대로. 어떤 때는 내가 의대 다닐 때 그 인간의 역사라는 러시아 사람이 쓴 책이에요. 좀 유물론적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딱 보고 내 머리가 탁 점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좋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책은 그 유사한 책 몇십 권에 해당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좀 가까이 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하는 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불교와 그 치료에 관한 번역서들이 좀 있고 외국에 그다음에 이제 논문들도 있는데 이제 불교 정신치료라는 책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대담의 주제 메인 교재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어쨌든 선택해서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 이제 점핑하는 걸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받는 질문인데요. 그래요. 이 책을 봤습니다. 좋네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박사님께서 이후에 어떤 좀 이어갈 수 있는 경전이 됐든 책이 됐든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가 이제 2014년에 내 나름대로 불교 정신치료라는 체계를 세웠어요.
그때 2014년에 이제 내 나름대로 수행을 마치고 의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마음에서 그동안 불교와 정신치료 추구한 게 딱 붙더라고. 그러면서 불교 정신치료가 탄생했어요. 네. 그 전까지 내가 진짜 책 많이 봤어요. 네. 어떤 책을 많이 봤냐면 불교를 이제 불교와 정신치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 비슷한 것들 하여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책들하고 내가 세운 체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책들은 보면은 어쨌든 이 불교와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초기 불교 자체만으로 이 자체만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고 괴로움은 왜 생기고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부처님이 세운 불교가 최초의 과학적인 정신치료다. 이 내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는 다른 치료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인간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나름대로. 근데 어쨌든 이게 이 불교가 정신치료적인 심리치료적인 뭔가 가치가 있다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앞이 안 보일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권의 책을 내가 좀 소개한다면, 데이비드 브레이저라는 영국 사람이 쓴 젠 테라피라는 책이 있어요. 선치료. 그 책 참 좋아요. 그걸 이제 그분은 이제 좀 대성불교적인 관점에서 좀 했죠. 그러면서 심리학을 좀 도입해요. 하면서 연결하는 것도 좀 하고 또 불교만으로도 좀 하고 해서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크 앱스타인이라고 있어요. 그 영어 제목은 Thoughts Without a Thinker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가 없는 생각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번역을 해서 그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했는데 그것도 좀 읽을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불교 심리치료, 불교 정신치료는 어쨌든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정신치료적인 요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치료의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잘 닦는데 도움되는 책이 그 칼 로저스 책이에요. 칼 로저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자기 경험에서 하여튼 참 마음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책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보면 칼 로저스의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 그거 보면 자기가 사례한 그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 로저스가 쓴 또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우리도 번역돼 있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사람 중심 상담하고, 진정한 사람 되기. 그 책도 나는 일부만 좀 봤어요. 봤지만 참 내용이 좋아요. 이제 그런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정신치료 역사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이 프로이드, 융, 아들러예요. 옛날에는. 그 다음 칼 로저스 이래 되는데 프로이드나 융 책은 쉽지 않아요. 읽어보면 쉽지 않고 이제 칼 로저스 그 아들러 책은 아들러 원저도 내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일본에서 아들러를 공부한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있어요. 그게 내가 이래 보면, 난 이제 아들러 책도 많이 봤잖아요. 그거 보면 아들러 책은 좀 힘든데, 이 일본 사람이 그 일본적인 게 많이, 불교가 많이 들어있어요. 불교가.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이해도 좋고 도움도 많이 돼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좀 읽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읽을 책들은 많죠. 많이 있죠. 비폭력 대화 이런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꿈에 관심이 많고 또 꿈을 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중요한 책이 또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드림 파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정신치료와 꿈의 힘이라고 번역을 이제 해가 나와 있어요. 그 책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정신치료적인 입장인데 꿈을 과학적으로 본 당신의 꿈은 우연이 아니다는 좋은 책이 있어요. 요 두 권을 좀 읽어도 좋고. 그 다음 아까 이제 경전 니까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제 오랫동안 이 불교를 볼 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불교 고유의 게 있고 정신치료화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파일을 정리해서 이제 다 했어요. 해가지고 내 책에 필요한 부분에 썼어요.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 강의에 있는 그 인용된 경들을 다 읽으면 제일 좋아요. 일부분만 경대돼요.
그다음 이제 내가 쓴 나머지 책들 많이 네. 있거든요. 거기에 하여튼 그 니까야가 있으면 같이 읽으면은 그거는 그 바로 하여튼 우리 저 심리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리에 대한 거고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를 읽으면 좋고, 그거에 관심이 생기면 또 니까야를 뭐 다 읽으면 제일 좋겠죠. 어떤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나가 잘 들어 있어요. 아, 예. 너무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엄청 했어요. 네. 근데 참 그 추가해서 질문을. 이제 서양에 보면 이제 뭐 불교와 정신분석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기 경험보다는 논문을 좀 리뷰하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한 젠 테라피나 그다음에 마크 앱스타인이 쓴 불교 심리학 이런 거는 자기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아주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이제 행동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접근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즐거운 일을 좀 나중에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라는 행동, 목표 행동과 이 보상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다양한데요. 근데 본문에서 이제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하는 거 제가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이 순서를 좀 바꾸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부 같은 분들 경우에 맨날 쉬지도 않고 막 놀지도 않고 불만은 엄청 많을 때 아 그러지 말고 좀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라든지 좀 조그만 거라도 뭐 독서 모임이라도 한번 당신이 즐거운 거를 해봐라. 절대 말을 안 듣다가 어쨌든 막 해서 한번 하면은 그때부터 막 일이 슬슬슬슬 풀려서 맞아. 뭐 가족들한테 더 이상 뭐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짜증도 덜 내고 그다음에 그 즐거운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상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람마다 이 즐거운 일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이 보상 계획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내 책의 내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그게 참 중요한 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즐거운 일을 뒤에 미룬다, 뒤에 하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일이라는 건 자기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즐거운 일을 좀 뒤에 하는 경우는 앞에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일이 기다리니까 요걸 하면서도 요게 있으니까 좀 덜 힘들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일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딜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는 게 좋아요. 딜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즐거운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들게 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없지만 그걸 하면 좀 좋을 것 같은 거를 그때 좀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 마중물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래 하는데 물을 조금 부으면 밑에 물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즐거운 일이 있다면 사람이 근데 뭐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매사가 힘도 안 나고 그럴 때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좀 즐거운 일을 찾아야 될 거예요. 찾아서 또 못 찾으면은 요거는 이 사람한테 하고 나면 좋을 거다는 거를 먼저 함으로써 그 사람 속에서 뭔가 잠재되어 있던 것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올라올 수 있고 또 일 자체를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주부 이야기처럼 나는 뭐 내 인생은 없고 피곤한 일만 하고 막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 모임이나 또는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그렇죠. 요걸 하지만 또 시간 내서 또 갈 수 있다. 이래 되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봐요. 예, 사람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렇게 안내가 돼 있었으니까 즐거운 일을 먼저 하고
심지어 즐거운 일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이제 지속적인 어떤 그 행동 수정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즐거운 일은 좀 미루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래갖고 이제 했을 때 어쨌든 그분들은 계획에 동의도 하셨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맨날 즐거운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땡 이렇게 해서 이제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도 생기고 자기에 대해서 어쨌든 좋게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경험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물론 당연히 그렇지 이럴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 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뭔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경험이 어떤 이제 정신식 과정이나 그 이제 그 속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혹시 그런 걸로 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난 네. 가능할 수 있다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째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했듯이 자기 좋아하는 일만하고 싫어하는 일 안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좀 낭패가 생기기 쉬워요. 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가까운 친구가 어떤 과목은 잘했어요. 근데 어떤 과목은 재미가 잘 안 했어요. 이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 결과가.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느낀 게 이거 골고루 잘해야지 어느 것만 잘하고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되겠구나.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잘하지 않은 것은 잘 안 하고 소홀히 하면. 근데 어찌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다 연결돼 있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의 한계인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익히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자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하고 이해를 하고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신이라는 게 언제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이 지혜롭게 보잖아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보고 화가 없고 또는 뭐 이제 욕심은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보는 것과 화나 욕심이 없는 요 중에 2개 이상만 있으면 돼요. 2개 이상. 욕심은 좀 있어도 괜찮아요. 화가 없이 지혜롭게 보면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인식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속행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이 마음부수가 되게 좋은 마음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19개의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6개가 있어요. 그건 해당되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19개를 잘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이해가 돼서 지혜롭게 이래 보면서 한번 해보잖아요. 그럴 때 유익한 마음이 되고 또 이 마음부수가 속행해서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19개예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우선 믿음,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걸 하면 부끄럽고 또 두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없고 성냄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담담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과 마음부수가 고요함이 생겨요. 유익한 마음일 때 고요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가벼움이 생겨요. 무겁질 않아요. 가벼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부드러움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부수 정신이 가볍고 부드러우면 적합한 상태가 돼요. 뭘 하는데 적합한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합함에서 또 어떤 능률이 있는 마음이 돼요. 그러고 이 올곧은 마음이 돼요. 그러고 이제 요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이제 19개인데 그거 말고 또 바로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이 돼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좋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면은 그때 뭔가 실제로 해보면 좀 가볍게 효율적으로 또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실 때
세 가지 중에 원래 두 개만 있어도 두개 이상. 두 개 이상 있으면 근데 이제 욕심은 좀 있어도 된다. 그렇죠.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 뭐 이런 그 거.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 욕심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뭐 욕심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보시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걸 뭘 받을 거다. 또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마음 정도는 괜찮아요. 예, 괜찮죠. 그때는 뭐 욕심이라기보다 이제 좀 바로 보고 기뻐하는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할 때 그 부모님들한테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금 하다못해 그 월 5,000원 뭐 10,000원씩이라도 왜 배고프거나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보시하는 거를 좀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거 내가 내 자식 잘 되려고 이거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그때는 그걸 이제 욕심이라 보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보시할 때는 그 보시에 대한 보시하면 어떤 게 온다는 건 지혜는 없을 수 있잖아요. 지혜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여튼 이 보시의 마음에서 지혜가 없어도 보시하는 행위 자체가 이래 이제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보시 자체가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욕심하고 올바르게 노력하는 건 좀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욕심이란 거는 뭐 비유를 들면 내가 서울대학에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하는데 서울대에 가려면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 그럼 욕심이에요. 그렇지만은 난 서울대에 가겠다. 그리고 노력도 하겠다. 그러면 좋은 의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욕심은 좀 그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본문에서 삶이란 하나밖에 없고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참 소중하다. 그래서 이 삶을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이 형편에 맞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괴롭게 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해는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형편을 받아들이고 맞게 살아야 돼 이러면 또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발전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살란 말이야. 하나뿐이밖에 없는 이 삶인데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요. 뭐 이게 이제 그냥 딱 문장으로 했을 때 이해되지만 내 삶으로 왔을 때 뭐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이제 포기가 안 되는 삶, 그 다음에 자기 형편에 대한 불만이 괴로움이 안 되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고 형편에 맞게 살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을 좀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거는 인과의 법칙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라는 말이냐? 만족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잘 보고 거기서 내가 그 삶도 그보다 더 나빠진 삶에 비하면 그건 또 괜찮은 삶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잘 보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걸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지금 삶을 정확하게 보는 눈도 없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그걸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한 결과로서 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행도 하고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면 나구나. 형편 따라 살면 아무 문제 없고 형편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괴로움도 당하고 힘들게 하구나.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뭘 정확히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또 거기서 내 할 수 있는 걸 하면 내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이 둘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럼 만족하라는 말이냐? 만족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정확히 보면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발전이 없지 않느냐? 근데 삶을 잘 보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정확하게 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는데 그 예. 형편에 맞게 살지 못하는 거에 이제 그때 예로 그때 그 돈이랑 예. 그다음에 지식이랑 예. 그다음에 사람이 예, 있어요. 예, 그죠? 인간관계, 예, 예, 맞아요. 인간관계.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대충 이제 다 이해는 하시는데 예, 이제 예, 그때 사람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사람 좋겠어요. 부분 하면 이제 사람도 보면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고 네.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자식을 결혼시킨다. 네. 이러면 또 하객의 숫자가 차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그 내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하고 휴먼 네트워크는 이거니까 뭐 이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는 인간관계를 했고 올 사람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래 올 사람이 없지? 이러면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친구에 대해서 나 왜 이런 친구밖에 없지라든지 예. 왜 내 배우자는 이 정도지? 예. 이런 이제 사실은 그렇죠. 실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부족함이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게 그것도 될까요? 똑같죠. 나는 왜 이런 친구밖에 없지가 그런 친구와 또 내가 그 교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그 예를 들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자꾸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또 자기가 나는 왜 이런 친구밖에 없지 하지만 다른 친구가 있는데 또 자기가 가기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 주소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또 뭔가 지혜가 생기면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배우자가 된다는 건 되게 인연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뭐 어째 만나다 보니까 소개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배우자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이지만 또 살다 보면 또 헤어질 수 있는 인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알 수 없는 건데 우리 생각으로 뭐 하는 건 난 좀 곤란하다 봐요. 그럼 그런 것도 그냥 모른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모른다 하고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 사람이 또 내한테 참 도움되는 걸 하잖아요. 뭐 밥도 해주고 이러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과 좋은 시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배우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7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생활에서 이제 부딪히는데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주셔갖고 뭐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도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에 거는 좀 큰 원리였다면 이렇게 약간의 세상을 진짜 살 때 그 상식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문제에 안 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은 잘못된 거 없어요. 우리 내담자 환자 잘못된 거 없잖아요. 또 어떤 음식점 가니까 뭐 환자는 옳다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그걸 잘 보고 그에 맞게 이제 하고 또 좋은 경험이 되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지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